안녕하세요. 헬로닥터 노금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치료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헬로닥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에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원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깨 질환 그리고 이제 이 질환의 치료법인 차유충격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환자분들 보시면서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이제 오십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고요. 허리랑 연관된 통증으로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나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사실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을 딱 떠올리게 돼요. 저도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오십견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이제 흔히 이제 50세 보통 50세 이후에 이제 어깨를 둘러싼 이제 관절막의 이제 노화나 이제 염증으로 인한 이제 관절막의 비우로 인해서 이제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으로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고 이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움직임의 제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이제 돌릴 때 이제 통증이 있게 되고 수면 중에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수면에서 깰 정도의 야간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사실은 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치료의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된 치료고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서 또 이제 물리치료 등을 이제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제 치료 반응이 이제 조금 덜 할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오십견하고 비슷한 질환 중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조금 단어가 생소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제 그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4개의 힘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힘줄이 이제 손상되었거나 이제 끊어졌을 때 그런 상태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40, 5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고 노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힘줄이 끊어지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20, 3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한 이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어깨랑 팔뚝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주로 이제 밤에 많이 아파들 하시고, 그다음에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이제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데,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이제 심할수록 이제 근력 저하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한 치료법도 좀 궁금해집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 또 관절 강내 주사 치료, 또 물리 치료라던가 도수 치료가 있고요. 또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불리는 이제 프롤로 테라피가 있고, 또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이제 고려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석회화건염으로 인해서 또 병원 찾는 분들이 좀 많다고 했는데요. 이 석회화건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석회화건염은 이제 어깨 관절에 이제 석회성 물질이 이제 쌓이면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이제 감소되고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석회는 이제 우리 몸 중에서 뼈를 구성하는 이제 성분인데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석회화관염의 통증이 거의 뭐 산통에 가까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깨 석회성 건염이 이제 급성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깨 또는 이제 팔뚝 등이 이제 뻐근함을 느끼시게 되고요. 또 이제 어깨를 누르거나 이제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기가 힘드셔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함을 이제 초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좀 팔의 사용을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또 안정과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석회화관염이 아무래도 어깨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깨 석회성 건염은 이제 심하지 않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이제 작거나 이제 굳이 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또 이제 약물 치료나 찜질,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재활 운동 치료 등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 석회성 건염을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어깨 질환 치료 방법 중에서 체외 충격파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체외 충격파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충격파는 이제 음파의 일종으로 이제 충격파를 이제 몸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높은 양압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양압이 급격하게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음압으로 변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압 시기에 이제 무수하게 많은 이제 마이크로버블이라는 이제 미세 방울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조직에 이제 치료적으로 유리한 이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파의 종류가 또 좀 있을 것 같은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격파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물을 이용해서 물 속에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전기 수압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라믹 소자에 이제 고주파를 가해서 이제 발생시키는 압 전기 방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적 충격이 이제 금속성 막을 이제 움직일 때 이제 발생되는 전자기 방식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충격파는 이제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부에 이제 공기압 장치에서 이제 응축된 공기가 이제 순차적으로 방출이 되면서 이제 발생되는 압력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방사형 체외 충격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르고, 이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충격파는 이제 집중형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합니다. 이 집중형 충격파랑 방사형 충격파가 혹시 치료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치료 원리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압력의 차이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에서 이제 집중형 충격파는 이제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부착부 힘줄 병증, 그리고 심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고, 이제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이제 스무딩이라고 해서 매끈하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체외 충격파 치료랑요, 보통 요로 결석 등 돌을 깨는 데 사용하는 충격파 쇠석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이제 기계적 에너지를 가해서 이제 분쇄를 통한 파괴가 이제 치료 기전이고요. 반대로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제 쇠석술의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에너지로 신생 혈관의 이제 생성을 유도하는 등의 이제 재생의 역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치료 시의 통증에도 둘 사이에 이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생혈관 생성을 이제 촉진하는데 세포 내에서 이제 미세방울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신생혈관의 이제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이제 방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치를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이제 손상 부위에 이제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C5의 이제 수를 이제 감소시키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이제 substance P가 이제 방출된다거나 이제 항균 효과나 이제 줄기세포 자극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유난히 이 체외 충격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일 큰 장점은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또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취나 이제 절개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전에는 이제 통증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집중형 충격파랑 방사형 충격파를 이제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서 이제 치료 시에 통증도 줄이고 또 치료 효과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효과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위해서 얼마 만에 몇 번 해주기로 하는 게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한 부위당 주 한 1에서 2회 정도 받으시고 4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한 4회 정도 받으시면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병변부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한두 번만 받으셔도 이제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과 병행이라던가 또 이제 재진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깨 질환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는 이제 최근에 이제 통증 영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권위인 여러 저널들에서 이제 임상적인 유효성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이제 FDA에서도 이제 공인을 받은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모든 통증을 이제 뭐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 후에 이제 시행될 경우에는 이제 체외 충격파 단독으로 또는 이제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서 이제 급성 및 만성 통증에서 이제 해방되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치료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이제 만성화돼서 치료도 어렵고 또 환자분들의 고통도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지금 있으시다면은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원준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원준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의 증상과 또 그 치료법인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어깨 질환은요, 미리미리 조금씩 근력 운동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어깨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 닥터 녹음이었습니다.